10만원 기본소득 받아서 배민 요기요 엽떡에 마라탕에 치킨 시켜 먹고 아이고 맛있다 잔고가 다 떨어져 버렸네. 또 돈 안 주나? 배부르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득실득실하다. 잘 모르고 착하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한 번쯤은 이야기해보고 설득을 해보자. 정보도 나눠주고 내 지식을 한번 나눠줘보고 그 이후에 관심 없거나 야 너 그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어쩌고저쩌고 돈 푸는 게 어때서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그분과는 멀어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이 미국발 금리가 점점 이렇게 팍 올라가면서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다, 무슨 스텝이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완전 영끌족들이 폭망한다.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부동산도 있고 거기에 또 대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영끌족들 망했다. 그래서 2, 3년 전 영상이 왜 갑자기 뜨지? 했더니 그게 며칠 전에 누가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만드신 영상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 주요 내용들이 길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요 요지 자체가 이제 큰 빚을 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망했다. 앞으로 또 망해간다. 이제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금리가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금리도 따라서 점점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다. 지금 또 문제가 됐던 환율 폭등이다. 이런 돈의 가치가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기전이 이제 끝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고금리가 될 것이다. 공급이 없어서 이제 부동산이 점점 올라가고 전월세가 특히나 폭등된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속지 말고 이제 오직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너무나 이런 금리 하나만의 원인을 가지고 이게 오르고 내린다를 판단하는 게 저게 맞나? 부동산이나 투자, 경제 메커니즘을 너무 얇게 보는 게 아닌가? 금리가 이제 지금 내려가다가 계속적으로 몇 달 연속으로 동결이 됐죠. 또 앞으로 올릴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환율, 역대 최대 위기다. 지금 원화 가치는 폭망하고 돈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고 시중에 통화량 증가하고 있고 이런 속도 또한 돈이 풀리는 속도 또한 역대 최고라 그러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더 슬프고 더 불행하게도 달러 인덱스 기준, 즉 달러도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왜 대한민국은 왜 더 떨어지지? 이런 더 불행한 지금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출, 내가 과도하게 이런 핸드폰,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과도하게 뭔가 생활비 통장을 생활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안전자금으로 쓴다거나 또는 신용대출, 마통 이런 걸 내가 해가지고 생활비로 쓴다거나 또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몇 배를 써서 그런 선물 투자 이런 거 있죠. 과도한 그런 거 말고 부동산 관련돼서 이분이 이런 담보 있는 주택담보가 있는 대출도 위험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빚의 속성 미리 받아뒀던 몇 년 전에 받아뒀던 빚이라는 것은 돈이 원하죠. 달러로 빚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규모 10년 전에 1억을 대출 받은 거랑 방금 제가 얘기 드린 5년 전에 받은 거랑 최근에 받은 1억이랑 가치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전에 받았던 것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내 소득 또 내 배우자가 요즘에 다들 힘들기 때문에 기본이 된 게 맞벌이죠. 소득 대비해서 갚아나갈 수준이 된다. 원리금하고 보통 우리가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대출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안 해준다 그러고 지금 이제 또 연말이고 이제 연초 되면 더 풀리겠지만 더 안 해주는 이런 시기에는 미리 받아놓은 거 좀 나쁘지 않다. 갚아 나갈 수만 있다라면 말이죠. 그것 또한 이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있는 대출이나 빚이 아닌 이런 담보가 있는 확실하게 있는 부동산에 관련한 빚이라면 거기 내가 또 살고 있다라면 또는 그걸 통해서 빚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월세를 받고 월세를 받아서 충당이 가능하다라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영상이 약간 좀 이 물음표를 제가 좀 들 수밖에 없는 영상이었다. 집을 살 때 우리가 대출 받지 않고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대출이 있으면 또한 반강제 저축이 된다. 반강제 절약 소비를 축소를 하게 되고 빨리 갚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으쌰으쌰 가지고 우리 빨리 저 은행 집이 아닌 내 집으로 만들자. 월급을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죠. 원화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돈은 뭐냐 풀리는데 물가 상승도 되고 실물 가치의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내 집에 거주하는 가치 또한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거기 신축이든 구축이 됐든 거기 내가 지금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무언가 자산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다 판다 그러고 그날이 팔고 어디 가서 살란 얘기죠.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관련된 이야기가 영상을 쭉 보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요 얘기가 나오겠지라고 기다렸지만 15분 뒤까지 쫙 들었던 저에게는 그 얘기가 없더라. 그래서 두 번째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 그 영상에 연끌하지 마라. 당연히 연끌하면 안 되겠죠. 연끌 조금 망했다. 근데 그 끝까지 요 말, 솔루션 말이죠. 솔루션.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해결책 말이죠. 어떻게 대비하라. 특히나 무주택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또는 1주택자들이 뭐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서 당연한 거죠. 그것까지 당연한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지금 추운 겨울에 나가서 살 수도 없고 특히 여름에 나가가지고 목이 다 뜯기고 막 더운데 못 자죠 밖에서. 집이라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자가 아니면 임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 머니 유동성이 폭발했었죠 그때. 초저금리 기조도 유지를 하고 다 망한다니까 이제 일단 금리를 낮춰주고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또 부동산 규제를 막 20몇 번, 30몇 번 때리면서 규제 1조의 정책으로 나가고 임대차 3법도 그 당시에 통과되면서 전국이 불장이다, 대세 상승장이다. 그 뒤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발 초고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가격이 막 다시 거품이 빠지고 또 특히나 이런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같은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에 신규 입주 공급까지 폭탄이 많았던 이런 지역에 다 같이 엎친 데 덮친 게 터지면서 아직도 회복 중이죠 대구는. 그때와 지금이 근데 그 당시와 지금 5, 6년이 지난 이때가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메인 입지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미분양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전세 물량 또한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전세 물량이 감소되니까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계약 만료 시점에 계속적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빈도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주요 이제 중심가부터 전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예정이고. 네, 맞습니다.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그래 이 말을 왜 안 하지? 아니 원화 가치는 폭락한다는데 더군다나 임대로 살면 내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 임대료 특히 월세 살면 계속적으로 그 월세가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돈 모아서 언제 내가 내 자산을 사고 내 노후 준비를 언제 하고 코인 사고 주식 사고 부동산을 언제 사서 내 집 마련하고 그 기회비용이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박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세 또한 대출 요즘 거의 다 받으시죠. 이자 비용을 내면서 내가 열심히 돈 모으고 내 집 마련 위해서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월세 내면서 무주택자를 자격을 유지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가지고 월급에 뭐 몇십 프로를 모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배민에 요기요에 어플 들어가가지고 엽떡 마라 치킨 다 시켜먹고 주변에 있는 막 동네 가가지고 다 시켜먹고 외식하고 맛있다 막 배에 툭툭 두드리면서 잔고 딱 떨어지니까 돈 더 안 주나? 돈? 내년에 누가 기본소득 더 안 주나? 뭐 이런 거 더 안 주나? 기본 이 무서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라도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같이 우리가 정신을 이제 이렇게 또 롤을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저도 한 번씩 보지만 저한테도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곧 다가오는 거죠. 전세로 무한대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내 집도 아닌데 말이야. 그 주인이 들어온 다음에 당연히 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집에 내가 이제 임대를 줬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해서 계약 끝나고 이제 딱 할라 했더니만 거기서 집이 나 계속 좀 무한대로 살란다면 누가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장 아파트를 제가 또 무조건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솔루션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불가능하고요. 적당한 위치에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규모 계산기 딱딱 두드려서 이자 원래금 갚고 내 집 마련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 시대다. 금리가 높아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어서 미분양이 너무너무 많고 매매 지수가 막 너무나 심리가 낮아지고 집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한번 부동산 나가보셔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시고 진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매물일 양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쯤은 가서 물어보자. 유튜브 댓글에 방구석 열폭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댓글 있죠. 댓글에 거기 막 연끌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집 사서는 안 됩니다. 인구 망해갑니다. 더 뭐 지방에 특히나 집 사면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 인생 소중한 인생 휘둘리지 말고 현장 가서 나가보고 상황도 한번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월세나 전세 매물도 한번 보고 또 매매로 나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공부도 하고 인생 플랜도 우리가 5년 10년 단위로 한번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직접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지만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또 말씀드리면서 이분의 영상을 제가 막 저격하기 위해서 찍은 것은 아닌데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영끌하는 건 위험하고 영끌적으로 이제 막 다 이제 망해가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해결책이 없어서 그러면 임대로 살아가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란 말이냐? 임대로 살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환율, 원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런 또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또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